안녕하세요. 당신의 플러스TV 플러스 되는 삶 정소장의 플러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과정 모두 밝혀야 두둥.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오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면서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 대상 지역 확대,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으로 한정하였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조정 대상 지역에는 3억 원 이상, 그리고 전국에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집을 살 때 너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 출처를 밝혀라 라는 게 주요 골자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자들은 자금 조달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떡하지?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그냥 적기만 하면 되는 건가?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13일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돈을 어디에서 나서 이 집을 사느냐라는 그 계획서를 무조건 내라. 그리고 청약, 그리고 분양권 거래도 그 가액 기준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청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3억 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 내가 분양권을 거래를 하는데 9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9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내용들을 다 내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13일 이전의 계약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을 하지 않고 다가오는 3월 13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만 이 법률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거래 신고서와 일괄 제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 골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얘기죠. 2020년 3월 13일부터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 구입할 때,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게 되면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사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첨부를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도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해라라는 이야기이죠. 3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른 관련된 작은 시행 규칙들도 공포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3월 13일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주택 매매 계약에도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1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제출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일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와 여기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하게 중개사에게 드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자금 출처를 공인중개사가 모르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신고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를 하셨다. 그러면 그 실거래 신고와 이렇게 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관청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내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항목별 증빙 자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을 구입을 하게 되면 다 내 돈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쪽에서 빌려서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액,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어요. 그러면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증명서. 그리고 내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증여 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그리고 그 밖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 밖에 자금들을 모아놓은 돈들이 있다고 한다면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먼저 팔고 그 처분 금액으로 내가 이 집을 살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 처분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또 내지는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자본금이 얼마 있지 않고 빌려서 내가 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의 거래 확인서나 아니면 부채증명서 그리고 대출 신청서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로 되겠네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기업이나 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 아니면 사채를 쓰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라면 아니면 주변 지인에게서 빌려서 돈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증빙 자료로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 규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태까지는 증여나 상속은 현금 조달 방법만 내가 현금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이렇게 낼 거예요. 라고 이렇게 기재만 해도 되었지만 앞으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증여나 상속은 내가 누구에게 상속을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분에게 받았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시어머님인지 시아버지인지 누나인지 형인지 동생인지 그 자금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그 금액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혹시 자금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칸에 각각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제공하는 제공자와 나와의 각각의 관계도 기재를 한 후 금액은 합산한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증금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승계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현금을 지급을 하는 거다. 이런다고 한다면 그 지급 방식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을 한다라고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현금 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현금으로 주택대금을 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현금을 받은 매도자 있잖아요. 그 매도자가 그 현금을 받았다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는 그 사유를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형태였고 바뀌는 개정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증여와 상속 제공자의 관계가 추가된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부부 관계에서 증여를 하는 건지 상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계 좀비 속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 밖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도 보유 현금이 얼마인지 그 밖의 자산은 얼만큼인지 그것까지도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의 대출액도 주택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그 밖의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서 이 주택을 매입을 하느냐라는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요. 그 밖의 차입금 또한도 어느 분에게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이만큼 이 대금을 납부한다라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계좌이체는 얼마를 했고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 등은 얼마를 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그 밖의 차용증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게끔 변경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 등 직계 좀비 속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증여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금 조달 신고서를 딱 보면 이게 6억 원까지 부부에게 증여를 했는지, 아니면 5천만 원 안에서 증여를 했는지, 아니면 5천만 원 이상 증여가 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에 추가된 투기과열지구내 9억 원 초과주택 매입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잔액 증명서, 증여 상속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 그리고 회사지원금이나 사채의 경우 차용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의무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유주식을 팔아서 내가 이 주택을 매입하는 대금에 충당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 내역서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제출 증빙 자료를 계획서에 해당 방식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표시한 데 있죠. 아까 이렇게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투기과열 지역은 어디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서울은 모두 해당이 되고요. 서울 위의 지역은 경기 과천, 하남,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이렇게 총 31곳입니다. 그러면 3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조정대상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는 모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서울 외에는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그리고 동탄, 기흥,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 권선, 안양, 그리고 의왕시 등 이렇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총 44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부터 체결된 모든 주택 매매 계약은 의무화가 됩니다. 무엇이 전국 6억 원 이상 주택을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내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기존에는 3억 원 이상이었는데 추가가 됐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이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라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개정안을 시행하는 정부의 입장은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또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서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바뀌는 정책을 잘 숙지하여서 3월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시에 우리 혹여나 우리 모든 분들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정 소장의 플러스 이야기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 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